그냥 지나가거나 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보 아니면 도둑. 그 중에서도 사실은 도둑이 확실하죠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당연히 근데 그렇게 저는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 저는 이제 그러면서 소년의 문다의 한 구절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남은 사람들은 다 죽어요. 자, 선생님 한번 읽어봐주실래요? 제가 꼭 이렇게 네, 저게 제가 믿을 게 학생님들께 없어가지고. 오늘 남은 사람은 다 죽어요. 묻지 않고 너는 망설인다. 죽을 것 같으면 도청을 다 비우고 다 같이 피해버리면 되잖아요. 왜 누군 가고 누군 남아요? 지금 정미 누나가 갑자기 대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달려나가 무릎을 꿇을 텐데, 같이 도청으로 가서 정디를 찾자고 할 텐데, 그러고도 내가 친구냐? 그러고도 내가 사람이냐? 정미 누나가 너를 때리는 대로 얻어맞을 텐데, 얻어맞으면서 용서를 빌 텐데. 네, 고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동호가 쓴 동호가 얘기한 겁니다. 그때 은서가 언니한테 얘기했던가요? 지금 남은 사람들 다 죽어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아주 어린 청춘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실제 인물이었던 문재학 선생은, 문재학 열사는 아마 저랑 동갑일 겁니다. 저는 경기도 포천에서 살았고, 그 당시만 해도 그때 휴교령이 떨어져가지고 좋다고 그랬어요. 학교를 안 갔으니까. 그리고 들려오는 뉴스는 아주 험악한 뉴스를 뿐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저는 그것을 다 믿고 살았습니다. 경기도 포천이라는 데는 이 접경 지역입니다. 제가 거기서 방공부장을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중학교 때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내내 방공부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혈 방공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호회 이 절기뿐만 아니라 이를테면은 그 당시에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이 절기를 안 것은 대학에 들어와서입니다. 자세히 한 것은 군대 갔다 와서이고, 저는 군대를 좀 일찍 갔다 왔으니까 그 전까지는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보편적 가치를 가장 충실하게 지켰던 대사건 5월 광주를 제가 그만큼 젊을 시절을 몰랐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읽어보는 동호회 얘기는 정말 섬뜩하죠. 섬뜩하고 뭉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정대를 못 살펴준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반성하지 않습니까? 정민을 나랑 만나면, 물론 정민은 먼저 죽었죠. 소설에서 그렇습니다. 정대도 먼저 죽었죠. 그 뒤에 그 글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그들의 힘만큼이나 강렬한 무언가가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5월 강제를 거치고 감옥에 들어가서 오직 고문을 거쳤던 한 청년이 당신 그때 왜 그랬어?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했던 얘기 있잖아요. 양심, 그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겁니다. 자, 이를테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 값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물론 5월 광주뿐만 아니라 그 외에 억압이 있었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발걸음을 실행을 했고, 그 실행한 발걸음 때문에 우리는 현재 여기 와 있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사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런 구절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때 도청에 남아서 도망가지 않고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간편한 대답이죠. 그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었잖아요.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런 일을 겪은 적은 없어요. 이를테면 얻어터지고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겪긴 했습니다만 저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을 겪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바로 이 사진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유명한 사진이라 잘 기억을 하실 텐데요. 조선의 마지막 의병을 찍은 사진입니다. 프레드릭 맥킨지라고 하는 영국의 데일리 메일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가 조선 대한제국 망해가는데 아직도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1907년에 이 류경을 찾아다닙니다. 그 충북 제천까지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소문을 듣고 찾아간 곳이 경기도 양평입니다. 오빈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 유명한 사진이 나와요. 1908년에 프레드릭 맥킨지 기자가 쓴 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수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싸우고 있어라고 하는 이 절규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발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프레드릭 맥킨지의 이 회고록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똑같은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이것이 이를테면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방식 이런 거겠죠.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다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여러 사람 다른 사람이 되면 그럼 내가 저걸 해가지고 남 손해보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빠져가지고 저 사람이 피해보면 안 될 것 같고 그것도 뻔한 거잖아요. 사실 굳이 안 배워도 되는 일입니다. 학습을 하지 않아도 이미 탑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우리는 얽매여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의 자격과 보편적 가치의 추구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과 한번 섞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강에 유명한 그 대사가 있었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저희 대답은 그렇다. 한강의 대답도 괴롭지만 그렇다. 뭐 이렇게 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그렇다. 단 조건이 하나 있죠. 이를테면 현재가 죄송합니다. 저기 잘못 썼네요. 과거가 현재인데 네, 제가 그 오타를 냈습니다. 아시죠? 네, 제가 멍청한 거.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 현재가 과거에 도움을 받거나 산자가 죽은 자의 구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은 반드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기억해내지 않으면 그것을 기리지 않으면 결코 도움을 받거나 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강이 저렇게 얘기한 묵직한 질문에는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무건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우리도 현재였던 과거 그리고 미래였던 현재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현재였던 과거가 될 것이고 또 미래였던 현재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구해달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떤 행보를 구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일종의 책임감 같은 것도 역시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기억을 하셨을 겁니다. 12월 3일 날 내란이 있었죠. 공수부대하고 그 특전부 부대들이 국회의사당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침탈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우리 5월 광주의 혼이 그들을 아마도 우리를 살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소년의 혼다에서 같은 아니면 하루 역하의 증언에서 같은 비참한 현실을 우리만 알고 묻고 있었다면 그래서 그때 총을 들고 갔던 친구들이 나에게 총알을 다오 그래가지고 술 한잔 먹고 총을 쐈다면 이렇게 비참한 줄 모르고 총을 쐈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강연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면 시민자유대학법에서 여러분들의 행보도 굉장히 불편했거나 아니면은 지금의 삶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5월 광주를 포함해서 지금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정의로운 모든 것, 그 사랑이었던 모든 것, 그리고 그 평화였던 모든 것들이 그 세계 그 아이들에게 그때 그것을 내란을 막았던 사람들에게 작용을 했던 거죠. 이것은 과거가 현재를 구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 것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확증적으로 그것을 받고 한강이 질문하는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래를 한 곡 좀 들려드려야 될 텐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9시까지는 허락이 된 거니까 네, 그냥 한숨 지시는 분이 계셔서 아니 조금 다리 부시고 주무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시인이라는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5월의 아들에게 5월의 누이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잘하시는 박관현 열사의 누이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지난 그 5월 때 전남대 총학생장이었죠. 그리고 2년의 수배 생활을 겪었고, 그리고 그 82년도쯤에 잡혔다가 거기서 단식을 합니다. 단식을 하고 이유는 교도소 내 처우 개선과 5.18 이 진상규명이었죠. 그 당시로도 그렇고 진상규명은 사실 아직도 미흡한 거니까요. 그 당시로도 그렇고 지금도 되지 못하는 기도를 박관현은 단식을 통해서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 듣는 기도를 계속 하는 것, 그러면서 답답해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영어의 몸을 겪으면서 굶으면서 40일 동안 단식했죠. 그때 이제 이 누님이 박행순 여사신데 젊으신 나이죠. 그 당시만 해도 그때 박관현이 전남대 총학생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다 그게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국제적으로도 엠네스티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죽이지 못할 것이다. 교도소도 그렇고 전두환 이름이 박관현 못 죽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면회를 갈 때, 단식을 시작하고 면회를 갈 때 박행순 선생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관현아, 너는 이게 주목받는 인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니까 저놈들이 죽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단식 확실하게 해라.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박관현 열사는 단식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게 평생이 아니 된 거죠. 그 이후에 관현이가 출근해가지고 이번에 사실 지정신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 이후에 유가협 생기고 인가협 생기고 다 주축으로 활동을 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그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신발을 그렇게 많이 잊어먹었대요. 어느 집회 때마다 정경들이 휩쓸려 다니고 배골단 쫓겨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신발을 가는 데마다 잊어먹었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담입니다만 김수환 추기경 만난 얘기도 해주시는데 87년도 그 이전에 김수환 추기경을 만나서 가톨릭계에서 이게 5.18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추기경을 만날 기회가 없었답니다. 근데 맨날 면담을 가도 추기경이 바쁘시다 그러고 근데 그 보좌 신부 중에 한 분이 살짝 빗뜸으로 얘기해 주시더래요. 이렇게 하면 추기경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실행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명동성당에 가가지고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김수환 개새끼야! 빨리 해놔! 뭐 이러면서 얘기했답니다. 지금 욕을 후럭후럭 했대요. 실제로. 안 믿으시는구나. 정말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보좌신부가 나오고 그날의 일정이 잡혔답니다. 실제로 그랬던 일화가 있어요. 박행순 어머니가 신발을 그렇게 많이 잊어먹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분께 그리고 그 어린 누이와 더 어린 동생이 그러니까 이 어린 누이가 자기보다 어린 동생에게 꽃신을 신겨주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꽃신으로 했는데 그 노래를 한번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가 부르는데 어린 박행순이 자기보다 더 어린 박관현에게 꽃신을 신겨주고 싶은 그 마음이고 중년에 박행순 선생이 이 그 꽃신의 의미를 우리 박관현의 의미를 살리면서 부르는 노래이고 그 뒤에 또 들어보시면 됩니다. 꽃신 부른 박행순입니다. 너를 죽이고 내가 살아서 할 일이 많다고 100분의 1도 못 오지만 할 일이 많아. 그 가사가 제일로 가슴 절절하니 목이 메어서 꽃신이 신겨주렴 아가야 내 동생아 오늘도 새벽길인 춥고도 멀기만 하구나
사람 뭐이런데 관영이가 원하는 거, 응? 뜻하는 거 전부 다 관영이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100분의 1 역할을 하더라도 내가 네 뜻을 받들어서 내가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겠노라 그러면서 여거 저거 안 가는 데 없이 그렇게 이랬더니 발로 뛰어다니는 거죠. 예수는 언제나 인우리의 마지막 선택 너를 죽이고 내가 살아서 할 일이 많구나 널 위해 흘린 눈물 다시 역사에 뿌리고 오늘도 내가 준 새 신을 신고서 거리에 나선다 꽃비를 내려줄까 동생아 오래 받으라 꽃바람 다녀가 너의 묘비 명의에 꽃씨를 심겨줄까 동생아 오래 아들아 만인의 자유를 너와 함께 맡고 싶구나 만인의 자유를 너와 함께 맡고 싶구나 우리는 박관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관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행순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박행순의 마음을 갖고 있죠. 우리는 5.18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희생자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편적 가치라고 얘기했을 때 광주 5월 하면 보편적 가치라고 붙여서 안 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 가치라는 거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평화요? 광주의 평화, 5월의 평화 말 되죠? 생명이요? 5월의 생명 말 되죠? 자유요? 5월의 자유요 말 되죠? 정의요? 5월의 정의요 말 되죠? 나눔이요? 5월의 나눔이요 말 되죠? 연대요? 5월의 연대요 말이 되죠?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극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말 하나 써놓은 게 있었는데 못 찾아가지고 빼먹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5월은요, 5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다시 원문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교양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양을 갖추는 일은 배워먹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배워먹은 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 그 중에 5월이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저는 5월의 정신이라는 것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이를테면 다른 어떤 여태의 싸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5월 광주의 싸움, 지금까지 있었던 40여 년의 그 지난한 싸움, 그 과정 자체는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차는 그 새벽을 떠났다,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5월 광주 이전에, 아니면 유신과 싸웠던 그 싸움 이전에, 아니면 지리산의 그 원혼 이전에 우리 역사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 숱한
그 이름을 한번 노래로 불러보겠습니다. 네, MR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는 여기에서 떠났다. 황제의 밀설 가슴에 숨긴 이전과 이상 서로를 깨우고 기차는 그 새벽을 떠났다. 기차는 여기에서 떠났다. 양치들 하에 무명질거리 대한민국의 한평들을 깨우고 기차는 그 새벽을 떠났다. 무엇을 있을까 깜짝한 없을까 격시같은 고인들 결국 배우고 비경처럼 눈보라처럼 수많은 비전들을 간간히 날렸다. 저는 여기에서 떠났다. 죽을 빼앗긴 도령 공범도 냉각한 김경철을 깨우고 기차는 그 새벽을 떠났다. 기차는 여기에서 떠났다. 대그로 하얼빈으로 떠났다. 우즈베크장으로 떠났다. 기차는 그 새벽을 떠났다. 수염이 곱고 끝없는 곳으로 끊어서 슬픔만 돌려보내고 천장들은 다른 사람도 그 고향을 알고 없다. 천장들은 다른 사람도 그 고향을 알고 없다. 사실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전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전쟁은 같은 자들이 일으키는 거니까요. 그리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대단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상식대 비상식의 싸움이기도 하고 정의대 부정의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강의자 표현대로 하면 보편적 가치와 개별적인 재능의 싸움이기도 하고 사람 아닌 것과 사람인 것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 아닌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사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도 잘 지키고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는 그런 그 세력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 싸움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글쎄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숫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힘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싸움의 방식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광주는 희생당했지만 그 희생을 터뜨려갖고 지금까지 싸워서 이만큼의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고
우리가 지난 그 12월까지만 해도 대단한 싸움을 지금까지 좀 대단한 싸움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것이 승리가 될지 혹은 패배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싸움의 방식에서 우리는 빛을 봤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촛불을 봤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빛을 봤습니다. 이것은 촛불 혹은 빛, 그러니까 평화적인 싸움, 이것을 일으키는 꽃의 방식이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무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리반대말은 방패가 아니다. 보통 모순, 그래서 창의반대말 방패라고 얘기하죠. 창은 무기입니다. 방패도 무기입니다. 무기를 가진 사람과 무기를 가진 사람은 둘이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어떤 성능이 좋은 무기를 가졌느냐, 이것일 수밖에 없거든요. 성능이 좋지 않은 무기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지게 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늘 성능이 좋지 않은 무기를 가지고 싸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기를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칼의 반대말을 그래서 방패가 아니고 꽃이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꽃으로 싸우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두 번의 경험들을 했죠. 촛불, 빛, 그리고 앞으로 싸움이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할지는 잘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꽃의 방식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꽃 앞에서 쓴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강의를 정리할까 합니다. 꽃이 지는 평화가 그리울 시점이었다. 대부분의 시간을 칼의 날카로움에 맞춰 살았다. 단칼에 무배듯 결정은 선명하게, 모든 약속 시간은 칼같이, 하다못해 바지 주름까지 칼처럼, 모든 일상이 똑 부러져야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여겼었다. 그러다가 누군가의 칼에 베었거나 부러진 적도 몇 번 있었다. 장치를 회복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고 아직 덜 남은 것도 있다. 누군가에게는 칼을 내밀었다가 누군가로부터 오는 칼을 막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기인 방패를 들어야 했다. 평화를 지향한다고 했지만 결국 내가 대응했던 모든 방식은 다툼과 갈등 속이었고 폭력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꽃을 준비했어야 했다. 나에게로 향한 칼 끝에 꽃 한 발을 얹어주며 외쳤어야 했다. 이 페레이 같은 놈아, 꽃향기나 시커멓고 떨어져라. 당장 칼을 든 손은 피할 수는 없겠으나 칼을 겨눈 뒤에 가슴에 꽃향기는 가득히 뿌려놨으니 내가 받은 상처에도 향기는 났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구절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에서 최상의 가치를 부여받은 민주주의마저 권력을 쟁취하는 세력들의 몫이니 다툼이 없는 평화의 상태는 얼마나 영원한가? 얼마나 영원한가? 한때 이런 법을 정하면 어떨까를 상상한 적이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 특조, 모든 싸움은 꽃으로만 가능하다. 꽃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어떤 싸움도 불가하다. 꽃을 상대로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이럴 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꽃에 대해 욕하시는 분 보셨어요? 있을 수 있죠. 네, 하여간에 저 보셨죠? 네, 꽃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욕할 수 없는 존재여서 꽃을 상대로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꽃이 되어 있다면 싸움을 거는 이가 있을 리 없겠죠. 꽃이 주는 평화가 이것입니다. 싸움을 싸움으로 막아야 하는 이 시대의 고정된 사고를 단번에 바꿔줄 마력이 있죠. 여러분은 꽃의 거대한 시위를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가리반대말은 방패가 아니다. 꽃이다. 그런 줄만 알아라. 정의에 싸우려면 꽃으로만 싸우라는 꽃의 묵직한 권고를 하루빨리 수용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꽃이 되시길 빕니다. 지난 12월 3일 이후에 벌어졌던 전국 각처에서의 꽃의 향연, 빛의 향연은 그야말로 칼의 반대말은 방패가 아닙니다. 꽃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가장 중요한 자리였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 성과를 한 번 한 번씩 다 점검을 해야 되겠다고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은요.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5월 정신을 얘기하면서 분단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근데 그럴 틈은 사실 없었어요. 통일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제가 쓴 책 중에 포천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마지막 단락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읽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하고 사실 그 노래를 두 곡을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죠.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요걸 한번 좀 읽어보시고, 네, 그리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참고로 여기서 호곡로는요,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서 길 이름 중에서 제일 긴 길입니다. 길 이름이 아니라 길의 거리. 이를테면 행주대교에서요, 서울 좀 그쪽에 지리 아시는 분은 상상을 해보십시오. 김포 지나서 행주대교 일산 출입이죠. 거기서부터 철원까지 111km가 다 호곡로예요. 그 호곡로에는 그 글씨도 있습니다. 포천 초입에 호곡로라 그래가지고 그놈 있잖아요. 전무식이 아직 그 단죄를 못 받은 그놈이 80년대에 쓴 글씨도 있어요. 그래서 포천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없애려고 부지하게 노력하는데 안 없어집니다. 대먹지 못한 사람들, 배워먹지 못한 사람들, 사람짓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아직도 그런 싸움을 하고 있죠. 자, 호곡로는 그런 곳입니다. 자, 한 번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시작. 네, 고맙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평화가 길입니다. 마지막 한강은 소년연가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를 이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추는 쪽으로, 꽃이 피는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은 결국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을 지어주는 얘기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글을 읽으면서 그것이 더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죄송합니다. 4번씩이나 또 어겨서 제가 시간 어기는 거 굉장히 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제에 잘 맞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혹시 호응해 주신다면 이 강연의 앵콜로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는 혹독한 그 싸움의 현장 속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싸움은 분명한 거죠. 아까 상식, 비상식 그렇게 하고 배워먹은 사람과 배워먹지 못한 사람의 싸움 이렇게 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싸움은 결코 우리가 질 수가 없는 그런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기도 하죠. 그 싸움의 결말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륙을 잃어버렸죠. 5,000년 역사라고 하면 4,930년은 대륙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고작 70년이 이 해양국가 분단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라면 최종의 목적지는 대륙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분단 시대 특히 해양국가로서의 삶에 대해서 좋은 점들은 취하되 다시 부족한 점들은 대륙으로부터 메꿔가는 그런 인식 전환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시베리아를 가보셨겠죠. 바이칼,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모스크바, 자작나무, 시베리아 횡단열차.
저는 12번 정도를 다녀왔거든요. 예, 근데 가면서 이 땅을 벗어나 보니까 오히려 그 분단의 현실에 대해서 더 잘 보이게 되고 잘 알게 됐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 시인이 시를 쓰고 그리고 제가 곡을 붙이고 함께 갔던 분들이 그 노래를 배워서 바이칼, 세계에서 가장 깊은 심연이 있는 곳이죠. 1642m, 길이는 676km.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다시 서울에서 목포를 갔다가 다시 대전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깊은 심연이 있는 그 호수에서 함께 제목의 이 술을 들면서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대륙을 한번 좀 탐해보거나 아니면 호령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드카란 노래를 오늘 여러분들은 원치 않으셨지만 앵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앉기가 저희가 쑥스러우네요. 사진을 한번 찍겠습니다.